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공제 합의금 받기 사안입니다. 대전에서 한쪽 다리가 불편한 70대 장애인이 시내버스 뒷문에 손가락이 낀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결국 멀쩡한 다리마저 절단됐는데 보상이 비현실적이어서 간병비 등 비용을 피해자가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공제조합으로부터 돈 받기가 너무 어렵다. 소송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30년 경력의 베테랑 손해사정사인 김남규 손해사정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손해사정사 김남규입니다. 예.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한 보험사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중에 한 15년은 송무팀에서 자동차 사고 소송 진행, 면부책, 특인 업무를 진행하고 그 후에는 또 보상 실무자 및 관리자로서 15년을 근무한 다음에 다시 법무법인에서 6년째 교통사고 보상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주로 보험사 상대로 해서요. 이제 피해 보상금, 배상금, 이제 합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공제조합을 상대로 또 배상 합의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교통사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보험사와 과실 분쟁, 그리고 소득 인정 기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 여부, 장애 기항적 여부 등 많은 분쟁 요소들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데 예. 사고가 나면 반드시 보험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 상대방은 주로 보험사이긴 하지만 예. 택시 공제, 개인 택시 공제, 버스 공제, 전세버스 공제, 렌터카 공제, 화물 공제 등 여러 가지 또 공제조합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반인들이 인식하기로는 일반 보험사보다 공제조합은 합의하기도 어렵고 보상금도 소위 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일반 손해보험사들은 그 감독기관이 다 아시다시피 금감원인 반면에 자동차 공제조합의 감독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재단법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서 민원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사고가 나서 막상 다치면 좀 생소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저희도 이제 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사보다는 그나마 공제조합이 좀 더 타이트하고 약관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보상받기가 좀 어려운 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도 대한민국 행정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도 대한민국 행정부인데 두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만 가지고 왜 이렇게 이 배상 절차가 달라질까요? 일단 공제조합 사고 건수 자체가 작다 보니까 처리하는 민원도 사실은 작습니다. 금감원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이런 데가 있었네라고도 느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금감원은 그 규모상 금융회사들에 대한 소위 입김이랄까 이런 게 좀 세다고 볼 수 있지만 공제조합은 아직은 좀 거기엔 좀 미흡하다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보험회사들은 또 특인이라는 또 특별한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제조합의 특인 제도를 신청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의 분쟁조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시스템을 또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강제성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감원보다는 좀 더 소홀히 한다는 생각을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인 제도가 뭔가요? 보통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을 보면 약관상에는 약관에 산정된 금액만 주기로 돼 있고 그리고 나중에 소송에 의한 판결금도 주기로 돼 있는데 이 격차가 아직도 위자료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사도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자도 기간 및 소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예상 판결금을 산출해서 약관보다는 높은 금액이지만 판결보다는 작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인정할 수 있는 기준입니까? 그렇죠. 특인이? 그래서 소위 특인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보험회사들은 그걸 운영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공제조합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인정은 안 하고. 그럼 공제조합 관련된 내용은 소송 가게 되면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무조건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건 보험회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소송 가면 아무래도 많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 공제조합 상대로 교통사고 합의 대리 이거 진행하면 안 되고 그냥 바로 소송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도 물론 그렇고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합의로 끝낼 사안은 아니라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공제조합 상대로 이제 교통사고 합의 대리를 그래도 해달라. 네. 소송은 좀 그렇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사건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은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저희 법무법인 법승 손해배상팀에 의뢰한 분은 2023년 5월 15일 날 자기가 이제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가 분당 사거리에서 이제 신호 대기 중에 공제조합 차량에 의해서 뒤에서 추돌당한 사고입니다. 이분이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초기 진단은 뭐 골절 같은 건 없었고 경추엄자, 뇌진창 진단을 받고 바쁘다 보니까 4일만 입원하고 간헐적으로 이제 통원 치료를 한 거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난 8월경에 공제조합 담당자로부터 아무런 장애도 없으니까 보상금은 3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렇게 제시하니까 의뢰인은 자기가 아프고 고생을 했고 그리고 보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또 없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해서 저희 법무법인 법승 손해배상팀에 사고 상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저희한테 맡겨주시든지 한번 저희 변호사님 담당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서로 협의 후에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이제 사고 상담을 마쳤었죠. 자, 사건 진행 상황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공제조합 관련돼서 어떻게 배상받게 되는구나. 이걸 좀 쉽게 이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설명 부탁드려요. 네, 교통사고로 이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큰 요소로는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피해자 과실, 소득, 장애율 여부인데 요 아까 의뢰받은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로 100% 무과실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급여 생활자이기 때문에 소득도 정상적으로 다 납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진단서상의 경추염좌, 뇌진탕인데 무슨 장애가 있느냐. 그러니 우리는 300만 원 이상을 절대 줄 수 없다. 어떤 건이고 저희 마찬가지로 역시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면 300만 원 이상을 받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하는 일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또는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 잘 설명해 주지 않는 의료 기록이라든지 MRI 촬영 기록이라든지 이걸 전부 다 보고서 나중에 이분이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다 찾아내서 밝혀내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런 작업을 반드시 그냥 단순히 저희 의뢰인이 돈을 많이 보상받게 하려는 것보다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후유장애 발생 여부 같은 것들을 의료 기록 등을 통해서 같이 변호사님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진단서에는 그렇게 나왔었지만 의료 기록을 보니까 MRI 판독지상에 의외로 요추 부분에 진단서에는 경추염좌하고 뇌진탕만 있었지만 요추 부분에 명백하게 추간판 탈출이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쪽 부분에 장애를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교통사고 합의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할 때도 이 진단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초진 진단명이 많이 중요하죠.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골절이 없는 환자가 병원에 가면 경추, 요추, 염좌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긴 한데 병원에서 최근에는 특징이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명에는 절대 S코드라는 걸 안 붙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경추 염좌하고 염좌에만 S코드를 붙이는데 S코드는 의료 코드상 상해라는 뜻입니다.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부상이다.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서에 기록할 때는 M코드를 씁니다. 이건 기존의 질병이라는 뜻이고 환자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교통사고라기보다는 퇴행성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요 사고로 조금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서는 M코드로 진단을 하게 되고 고요.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는 이거는 질병이니까 진단서상에 있어도 우리 인정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도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M코드로 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장애로는 공제조합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청취자분들께 이제 짧게 법률적인 조언을 좀 정리해서 해주시죠. 피해자 다친 분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고라 이게 보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걸 보곤 합니다. 지금까지 김남규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